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가영의 자유수어대 오늘 또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번에 이어서 가영이 스토리 2편을 준비했는데요. 저번에도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댓글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서 제가 입과 입꼬리가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러 이렇게 가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대한민국에 오는 과정에서 또 왜 탈북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실시간 방송이 아닌 녹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영이가 오는 과정까지 끝났죠. 그런데 그 오는 과정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도 있고, 또 제가 지금 한국에서 이제는 거의 10년을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정착 과정은 어땠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2편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맞죠? 궁금한 거 맞으시죠?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2편을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반드시 걸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태국 이민 수용소인데요. 이민국 수용소의 생활은 정말로 지역의 그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북한의 수용소라든가 북한의 집결소, 북한의 교화소를 비교한다면 훨씬 더 태국은 거의 궁전이죠. 거기에 또 우리나라 수용소를 비교한다면 거의 우리나라 수용소는 휴양이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태국 이민국 수용소 제가 40일 정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 깜방은 외국인들이 다 이민자들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곳이에요. 이민국 수용소의 이야기를 좀 풀자면, 일단 저희가 태국 경찰을 만나서 꼭 자그마한 파출소죠. 파출소를 경유해서 갑니다. 근데 파출소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게 되거든요. 거기서 머물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 이민국 수용소에 보내려고 하는 절차가 있나 봐요. 이미 다 이거는 우리 정부와 함께 다 이렇게 만들어진 체계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 이민국 수용소 가기 전 파출소에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있게 됐는데요. 그것은 우리 많은 탈북민들이 꼭 경유해 가는 곳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탈북민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파출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탈북민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 흔적과 함께 또 탈북민들이 다녀간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일단은 파출소는 이렇게 매 칸마다 있는데 그 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벽면에 우리 많은 탈북민들이 가면서 적은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간다. 아니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살았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나 엄마 김가영, 아들, 딸 누구를 찾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언젠가는 또 탈북 과정에서 헤어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만나지 않을까? 나는 먼저 간다. 너는 뒤따라 오나. 이런 글들이 적혀 있고 대한민국 국기를 그려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쫙 읽어보면서 나도 이제는 가는구나. 그리고 내 앞으로 이렇게 수많은 탈북민들이 갔다고 하는 생각에 너무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냥 그렇게 감동의 스토리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저녁이 되면은요 조금 자유로웠어요. 거기는 나가서 빨래도 할 수 있고 또 경찰들이랑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여기 파출소 경찰들이 가끔 이렇게 나와서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파출소에 한 이 정도 두께의 우리 한글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그 파출소 태국 경사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와 꼭 필요한 언어를 한글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도 거의 그거를 조금 어눌하긴 하지만 대화할 정도로 연습을 하더라고요. 저를 갑자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 형사가 좀 계급이 있나 봐요. 좀 그 파출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가기 전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요. 까만색으로 도장을 찍는데 그걸 막 다 찍고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그 손가락에 반지가 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네 번째 손가락에. 근데 반지를 낀 사람이 나이도 있어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런 거는 생각도 못 해봤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태국 형사가 나한테 이런 걸 하니까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저는 이 형사의 기분을 안 좋게 하거나 형사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면은 저를 한국에 안 보내는 그런 정도의 권력이 있고 이렇게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딱 듣는 순간에 너무 긴장돼가지고 제 얼굴이 빨개졌나 봐요. 달아오르면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그 형사의 다리를 딱 잡고서 한국에 보내달라고, 나 너무너무 부탁한다고, 한국에 꼭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지금 뒤에서 엄마가 오는데 그 엄마가 지금 태국 안방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엄마가 엄청 아프다. 그래서 엄마를 내가 같이 가야 된다. 네, 이모를 엄마라고 했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제발 다 부탁한다고, 내가 없으면 우리 엄마가 죽는다고 막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제 말을 솔직히 뭐 다는 못 알아듣지 않겠어요? 그럼 저는 막 손과 발과 막 거의 수화하듯이 하면서 막 눈물이 흘리고, 사람이 또 이게 진실은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졌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한국보다 여기가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가 한국 가고 싶다고 하면 한국에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다독여 주면서 뭐 커피 한 잔인지 뭔지 이렇게 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마시고 저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수용소에 갔는데 막 앉아있는데 막 엉망의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날 안 보내면 어떡하지? 일행이랑 따로 보내면 어떡하지? 일행들은 가고 나만 남겨두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막 정말로 엉망의 생각 다 했거든요. 그런데 다다음 날인가 그 차가 이렇게 딱 왔어요. 저희 이송하는 차가. 그다음에 제가 그 차 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악수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 가라고 빠빠이 하는 저는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아주고 또 악수를 하면서 이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때 거기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또 그때 그 순간까지도 아주 그 눈빛이 이상한 눈빛으로 보면서 저를 바래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엄마가 온다고 엄마 이름을 남겼죠. 이모 이름 남겼죠. 그리고 태국 수용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이모를 만났거든요. 이모를 만났는데 이모가 하는 말이, 그 형사가 이모를 도장을 찍으면서 너의 딸이 먼저 간 걸 안다고, 딸이 엄청 예쁘고 딸이 엄청 현우라는 식으로 저희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모가 나의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 형사가 그러겠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모한테 솔직히 말했죠. 제가 그때 거기 남아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오늘날에 이런 행복도 없었을 거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태국 국민으로 제가 살아갔겠죠?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국정원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국정원 선생님들이 간혹 오다가 그렇게 해서 시집간 친구들이 있대요. 그리고 태국은 이렇게 결혼을 한 여자랑 아니고 이렇게 두세 명도 같이 이렇게 가능하고 같이 살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처음으로 들어간 여자들도 있고, 또 아니면 같이 결혼해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그 파출소를 거쳐서 수용소에 갔는데, 수용소에 딱 들어가면서 느꼈던 것은 이렇게 많은 탈북민들이 있다고였어요. 왜냐면 그 자그마한 한 5평 되는 정도의 크기에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탈북민들이 쫙 다 앉아 있는데, 저희 앞에 대사관사님 같이 들어가는 탈북민들이 이렇게 앉아서요. 똑같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 몇백 명이 더 먼저 감방에서 한국에 가겠다고 기다리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감방에 들어가니까 선배들은 좋은 자리에 가고 후배들은 화장실 앞에다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전에는 그 자리도 돈 주고 막 사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수용소에서 정말 열악해요. 태국은 또 먹이가 엄청 많잖아요. 먹이가 너무 많았고 또 엄청 더워서 와, 정말 땀이 엄청 나는, 항상 부스러기가 나 있었었고, 그리고 화장실이 문이 없어요. 화장실 앞에 있다 보니까 정말 그 향기가 날 정도였고, 밥을 주는데요, 정말 이게 훅 불면 쑥 날아가는 그런 쌀 있잖아요. 그런 밥을 주고, 닭고기라고 하는데 닭고기 국물이 들어가 있는 탕인데 와,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구역이 날 정도로. 그리고 계란 하나 주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걸 먹으면서 40일 버텼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우리 대한민국 도시락이 와요. 근데 그걸 딱 받는 순간에 정말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그 안에서는 김치도 없고 고추장도 없고 된장도 없고, 우리 민족은 된장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 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에 와, 김치와 고추장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도시락은 왜 오냐? 한 주일에 한 번씩 사람을 뺍니다. 우리 탈북민들을 뭐 10명, 20명씩 조로해가지고 빼거든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도시락을 주면서 그 남은 사람들도 도시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의 의미로 그 사람들 가는 사람들을 축하해주면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렇게 도시락을 4번 먹으면 제 차례가 와서 저도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죠. 제가 한국 간다. 김가영 이름 딱 부르는 순간에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돼가지고요. 그때부터 막 한국에 온다고 없는 옷을 다 꺼내 입고 없는 화장품을 바르고 네, 이렇게 해서 일행과 함께 태국 그 공항에 딱 갔는데요. 저는 공항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잖아요. 너무 황홀해가지고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비행기 그 안에 승무원들, 대한항공 승무원들, 와 정말 저는 인형인 줄 알았습니다. 말하는 인형처럼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와 남남부녀라는 말은 정말 옛날 말이구나라는 생각 들었고요. 그 비행기 안에 딱 앉았는데 비행기가 이제는 출발한다고 알리잖아요. 그런데 이륙할 때, 와, 저는 하늘에 올라가서, 이게 내가 지금 하늘에 앉아있다고? 근데 그 하늘에 막 있는 구름 있잖아요. 구름을 어떤 사람들은 저 구름이 눈이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저 구름은 구름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고, 정말 창문을 내다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울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기내식, 여러분 또 기내식이 또 끝내줍니다. 하늘에서 먹는 밥 여러분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밥을 주는데 그 밥이 또 왜 그렇게 맛있어요? 그때 비빔밥이었는데 와 참기름에다 고추장만 넣으면 되는 그 비빔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와인과 술, 맥주가 무한리필이더라고요. 근데 밥이 또 공짜래. 저희는 탈북민들은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이걸 먹으려면 돈을 내야 되는 돈이 없어서 어떻게 먹지? 막 그러는데 그냥 저희가 뭐 메뉴 선택하라고 하니까 선택을 했는데 주는 거예요. 나갈 때 어떻게 돈 내라고 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대한민국은 밥을 공짜로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비행기 딱 시간 타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태국 공항이 황홀했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저는 무슨 궁전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 김일성이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 기능궁전. 거기 가면 다 대리석이거든요. 그런 대리석들이 인천공항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닥 대리석이 흠집이 하나 없고 뭐 검은색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어머, 이건 뭐 어떻게 신발을 벗고 걸어야 되나? 아니면 한국 도로는 얼마나 깨끗하고, 아니면 청소를 얼마나 잘했기 때문에 여기 흙이 하나도 없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딱 내렸는데, 활주로에 쫙 있는 그 비행기 있잖아요. 와, 진짜 이때 깜놀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비행기마다 태국 국기가 탁탁 박혀 있는 거예요. 와. 막 나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국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막 이 대한민국에 대한 막 자긍심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와, 그런데 걸어서 나가는데 우리 국정원 선생님들이 턱 정장을 입고 서서 저희를 맞이하는 겁니다. 와, 국정원 선생님들 왜 그렇게 또 멋있어요? 나이 드신 아저씨인데 분명히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한국 남자들은 야 빛깔부터 다르구나 야 막 이러면서 국정원 선생님들 따라 가는데 긴장 반 설렘 반으로 따라서 갔습니다.